일본에서는 현재 느닷없는 이시바 때리기가 진행 중으로 차기 총리로 일본에서 가장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 간사장이 절대로 일본의 차기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퍼집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일본 주변국들에게 너그럽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으로 절대로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민당 보수파와 우익에 가까운 신문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갑작스럽게 이런 논의가 퍼지고 있는 것은 최근의 중국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센가쿠 열도를 계속해서 노리고 급기야는 정복한다는 위협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틈타서 중국은 자국의 어선을 센가쿠 열도에 보내 조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으름장도 났습니다. 중국의 영해에서 어업을 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어선이 센가쿠에서 어업을 하는지 감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 영해 침범은 물론이거니와 자국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에서 중국이 미국을 재빠르게 진정시키면서도 센가쿠 열도를 쉽게 제압할 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기 때문에 일본 방위성은 매우 날카로워진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은 당장 이러한 것을 미국과 의논했으며 미국 국방부에서도 중국의 센가쿠를 건드리지 말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야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며 일본과 군사합동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내부에서 요동이 치고 있다며 굉장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내각에서는 중국 배가 센가쿠에 들어와서 조업을 하고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나옴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 반중 라인을 확실하게 형성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중국에 있어서 아직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위를 강하게 추진해 오면서 주변 어떤 국가보다도 친중색을 띄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신임을 받고 자민당의 최장기간 동안 간사장을 하고 있는 니카이 역시 친중색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아베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의 고위급 의원들이 중국 배가 들어와도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 배가 대마도나 일본 영해에 단 한 척이라도 진입했다면 일본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것이며 스가 관방을 비롯해 온 일본 내각이 한국 때리기에 전념했을 게 분명하지만 중국은 조용히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반중인데다가 이번 사건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자민당 내에서 상대방을 먼저 타격할 수 있는 안건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헌법에 위배되지만 가만히 있다가 진짜 센가쿠 열도가 중국에 탈취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든 것입니다. 여기서 고노다로 방위상이 전면에 나서서 만약 중국이 센가쿠 열도에 어선을 보낸다면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중국에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해상경찰이 중국을 상대하는 임무였지만 이제는 처음으로 자위대까지 언급함으로 인해서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게시한 것입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거침없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헌법을 다시 해석해서라도 키워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중국이 센가쿠를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는 이 시점에 그의 발언은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자민당은 7월 31일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는 사안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북한의 미사일을 비롯한 위협이 끊이지 않는데 중국까지 나서니 내친김에 평화헌법 구조까지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까지 충분히 같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고노다로 방위상의 기자회견 때 한 기자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출 때 주변국의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냐, 한국에도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노 방위상은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 라면서 앞으로 일본이 자체적인 선제 공격 능력을 갖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일본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구상을 만약 북한을 상대로 실행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됩니다. 불과 10년 전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을 상당 부분 저평가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2006년 당시 일본은 독도 근처에 순시함을 보내 한국 해경과 긴장감을 보이며 총격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순시함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위대 군함까지 20여 대를 기습적으로 보낸 겁니다. 한국은 이에 F-16을 비롯한 전투기를 대거 띄우고 일본과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을 공격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일본은 공격도 감행한다는 생각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심한 경우 독도까지 탈취할 생각으로 자위대 군함을 대거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상황을 보고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극도로 일본에 화를 낸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당장 중국,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동북아 안보의 지역에서 한일 간에 서로 전쟁이 날 뻔한 게 말이 되냐면서 군함을 먼저 보낸 일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때문인지 부시 대통령은 2008년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라고 미국의 지명위원회에 명령했습니다. 일본은 부시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엔 당시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다면 한국 해군이 전멸당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이지스함까지 보냈기 때문에 실전으로 치닫으면 분명히 열세로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 일본은 독도에 군함을 보내는 도발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또 한 번 야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물론 한국까지 다시 위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10년 정도가 지난 한국에는 예전과는 다른 군사력이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의 육군 군사력은 미국 동맹 중에는 최강이며 해군 군사력도 급속하게 증강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 군은 항공모함 건조를 공식화합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국방 중기 계획에서 당초 도입하기로 했던 신규 대형 수송함을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건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발표 당시 3만 톤 규모의 신규 대형 수송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해군도 대폭 확장합니다. 최근 군은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인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수직 이착륙기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투기 기종은 사실상 유일하게 군이 요구하는 스텔스 등의 성능을 충족하는 F-35B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FX 2차 사업과 수직 이착륙기 도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군은 F-35 전투기를 총 80대가량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청은 이지스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술로 처음으로 차기 구축함을 만드는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술핵 무기급으로 불리우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탑재한 현무4 미사일 개발의 성공 등은 한국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무기를 갖춘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과 같이 일본이 한국을 독도에서처럼 도발하거나 얕잡아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방위비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으며 점점 더 자국 국방의 무장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국의 국방력이 커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미국의 힘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본이 직접적으로 무력이나 기타 다른 사안으로 한국을 쉽게 굴복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수출 규제를 대항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적극 미국에 어필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적 룰을 어긴다고 하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동북아의 안보를 우려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미국을 통해 압박하는 것이죠. 한편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검토를 제안한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신속하게 실행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아베 총리도 사연임을 위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고 개헌까지는 가자는 바람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린여당인 공명당을 비롯해 코로나로 지지율이 급락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당장 갖추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자주국방력을 확보하면서 일본의 위협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언제 독도 앞바다에 군함이 등장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